네, 이 영상으로 중이양 육계 체질 한 번에 알아가세요. 안녕하십니까, 조기석 약사입니다. 저는 일산 백석역에서 조기석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체질면역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. 저희 연구소에서 체질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모든 질환을 나누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체질에 따라서 생활요법, 또 면역요법, 건강요법, 음식요법 등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는 체질을 구분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중의학, 육계 체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중의학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중국에서 내려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인데요. 한의학의 고서인 금계요락, 상한론, 또 저희 나라의 동의보감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바탕으로 체질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. 6개의 체질로 분류를 하는데 금계요락에서 6개 병증, 또 저희 사상의학에서 나오는 체질을 분류하는 단어와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편의상 A형, B형, C형, D형, E형, F형 체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 체질을 A형, B형, C형으로 나누고요. 또 체질을 D형, E형, F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이 중의학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체질이 형성된다고 봅니다. 즉, 우리 봄에 춘분이 있고 여름에 하지, 또 가을에 추분, 겨울에 동지, 이렇게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체질을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. 우선 크게 보면 양체질, 또 음체질로 볼 수 있는데, 양체질을 보면 열이 많고 활동적이고 또 밖에서 에너지를 얻고,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보면 엑스트로 E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양체질이죠. 그래서 많이 활동적이고 좀 외향적이고 열도 많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다. 그래서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체질이죠. 그리고 이제 음체질은 좀 내향적이고 열이 없고 좀 에너지 대사가 없고 내향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이런 체질인데, MBTI에서도 보면 인트로 I형에 이제 속하는 체질입니다. 네, 이것을 바탕으로 체질을 구분하고 있고요. 이 체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 발달된 장부가 있는데 그 발달된 장부가 우리 인체를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A형 체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A형 체질은 양 체질이죠. 그리고 양기가 아주 많고 음기가 좀 적은 체질입니다. 그래서 상체가 좀 발달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체가 좀 약하고 냉한 이제 그런 체질로 볼 수 있고요. 체형은 뭐 이렇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입니다. 그래서 보통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. 그리고 인체의 상부죠. 우리 몸을 상초, 중초, 하초로 나누어 있을 때 이 상초에 이 위쪽으로 열이 많이 생성되어 있는 체질입니다. 그리고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과 폐장이 발달되어 있고 항진되어 있는 체질입니다. 그러니까 심장과 폐장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이 상초 쪽으로 열이 많이 생기는 체질입니다. 우리가 양 체질들은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열이 생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열이 특별히 많이 생기는 장부가 있습니다. 그것이 A형 체질은 우리 폐장과 이제 심장으로 보는 것이죠. 이런 체질은 병이 생기는 부위가 주로 위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. 그 위쪽으로 열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성 질환, 뭐 호흡기 질환, 또 머리 쪽으로 열이 발생하는 열성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고요.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. 적극적이고 창의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좀 있습니다. 이런 것이 좀 장점이고요. 그리고 이 좀 단점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가 좀 냉하고 장이 약해요. 장이 약하고
또 자기 굉장히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B형 체질인데요. B형 체질은 역시 그 양체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습니다. 그리고 B형 체질은 비장과 위장이 아주 발달해 있고 항진되어 있는 그런 체질이고요. 발달된 비위장이 우리 몸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초, 중초, 하초 중에 이 중초에 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중초에 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생기는 열은 위쪽으로, 밑쪽으로, 그러니까 몸 전체에 그 양적인 또 열이 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몸이 또 열도 많지만 많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위가 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. 잘 먹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싸고, 그래서 또 이제 체질이 통통합니다. 그러니까 B형 체질의 70% 이상은 좀 비만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잘 먹기 때문에. 그리고 잘 먹으니까 또 현대 질환 중에 당뇨가 쉽게 올 수 있죠. 당뇨. 그리고 열에 의한 고혈압, 또 고지혈증,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B형 체질은 열이 많기 때문에 또 활동적입니다. 굉장히 활동적이고 성품은 좀 순하고 착한 체질이고요. 그리고 좀 이제에 밝습니다. 이제에 너무 밝다 보니까 삶이 너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좀 물질적이고 무력이 좀 많은 것이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창의력은 좀 약하고 습득력이나 기억력은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C형 체질입니다. C형 체질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간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간도 발달되어 있고 신장도 또 발달이 되어 있는 체질이어서 지구력이 좋습니다.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몸의 그 상초, 주초, 하초 중에서 하초에 열이 많이 생기고 있는 양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병증, 우리 병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간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병증은 주로 중초와 또 이 흉부 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한방적으로 보면 병증이 겉이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중간 정도에 걸쳐서 병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체질은 살이 잘 안 찝니다. 그래서 보통의 체격을 갖고 있는 체질로 볼 수 있고요. 이 체질의 장점은 지구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기획력, 계획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요. 또 예의나 도덕, 뭐 어떤 법규 이런 거를 아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. 반면에 좀 단점이 있는데요. 단점을 보면 이분들은 좀 이기심이 강할 수 있습니다. 좀 너무나 좀 이성적이기 때문에 좀 이기심이 강할 수 있고, 그리고 좀 냉정하기도 하죠. 그런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. 다음은 D형 체질입니다. D형 체질은 음체질이죠. 근데 음체질인데 D형 체질은 특히 음이 아주 많은 체질입니다. 그리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비위가 발달돼 있어서 잘 먹습니다. 그래서 잘 먹어서 체형이 좀 큰 체질로 볼 수 있고요. 이 체질은 음체질이기 때문에 몸에 냉습이 생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위장입니다. 위장부터 아래쪽으로 다 좀 냉과 습이 생기는 그런 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장이 발달해서 잘 먹지만 아래가 냉하기 때문에 잘 먹지만 이제 소화불량 등이 많이 올 수 있고요. 아래쪽으로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것들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중하초가 냉해서 하체의 소화불량이나 복통, 또 하체 순환장애 이런 것이 많이 올 수 있고요.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열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허열이라고 하는데, 이것 때문에 좀 심장이 약해서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체질에 비해서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. 위쪽에 생기는 허열 때문에. 그리고
요분들은 굉장히 좀 순합니다.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다정다감해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에 밝습니다. 이제에 밝아서 셈이 밝고 또 습득력, 기억력 같은 게 좋습니다. 단점으로 보면 이분들은 좀 귀가 얇아요. 그래서 귀가 얇고 또 창의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단점이고요. 다음은 E형 체질입니다. E형 체질은 우리 소화기, 그 다음에 우리 흡수를 도와주는 장부들이 좀 약합니다. 그래서 위장, 소장, 대장의 이제 기능이 약해서 체력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잘 피곤하고 잠도 많고, 그런데 상대적으로 몸은 약하지만 머리가 발달해서 좀 현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IQ가 높은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현명하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. 그리고 역시 이분들은 음체질이기 때문에 하체, 특히 위장을 비롯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좀 냉합니다. 그리고 체력이 딸려서 몸이 좀 게으르기 때문에 하체, 아랫배, 둔부, 허벅지 이쪽으로 몸이 좀 두터울 수 있습니다. 체형이. 그리고 역시 몸이 좀 냉하기 때문에 특히 병증은 체표에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한이 많이 오기도 하고 손발이 냉하기도 하고 하체가 냉해서 소화불량이나 하체 순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분들의 장점을 보면 창의력이 있고 일에 있어서 좀 세밀함과 또 일의 포인트를 정확히 압니다. 그래서 좀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좀 너무 예민해서 좀 소심할 수 있고요.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F형 체질입니다. F형 체질은 우리 몸에서 신기능이 좋습니다. 그래서 신기능이 좋아서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신기능이 좋으면 비장, 위장 기능도 좋습니다. 그래서 F형 체질은 잘 먹습니다. 잘 먹어서 활동을 또 많이 합니다. 그 먹는 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이분들은 역시 음체질이기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냉합니다. 전체적으로 냉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체 부위에 냉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냉하니까 순환장애가 올 수 있고요. 그리고 병 부위가 이분들은 특히 심장 부위에 병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. 선천적으로 심장 부위가 좀 약할 수 있고요. 협심증, 두근거림 이런 것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장점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완벽함을 추구합니다.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일을 완벽히 처리하려는 성향을 볼 수 있고요.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너무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6개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 6개 체질은 환경적, 유전적, 또 식습관에 따라서 체질이 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떨 때는 좀 헷갈린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한번 정해진 체질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. 언제나 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쉽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중의학에서 보는 6개 체질과 MBTI를 좀 비교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